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은 평택을 보궐선거 이야기를 깊이 있게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냥 허허 웃으며 넘기기에는 너무나 경악스러운 장면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와 민주당 김용남 후보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나 말싸움이 아닌데요. 권력을 잡으려는 정치인이 대중 앞에서 얼마나 뻔뻔하게 팩트를 왜곡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어떤 식으로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누가 진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뉴스반장이 하나하나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에 조국 일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슬그머니 바꿔서 최정점에 조국이 있다고 했는데 나 그거를 유죄 판결 안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국혁신당 측에서 네. 저의 과거 발언 중에 뭐가 사실과 다르다는 건지 네. 제가 일가라고 표현했어요 그때 분명히. 지난 일요일 제가 밝힌 바와 같이 조국 후보자는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이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의 대한민국은 매우 위기에 처할 것이고 어쩌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 논란의 뿌리인 2019년 8월 27일로 시계바늘을 돌려봐야 하는데요. 당시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지금의 국힘당의 이야기입니다.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가 가동되던 시절인데요. 제7차 회의가 열린 현장에서 당시 김용남 자유한국당 의원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분명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주식작전 세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했는데요. 후보자 일가도 아니고 주변 인물도 아닌 정확히 조국 후보자를 타겟팅해서 주가 조작의 몸통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이 발언은 박제된 것처럼 동영상으로 명백히 남아있는데요. 전 국민이 다 본 기록입니다. 그런데 최근 김용남 후보가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서 한 말을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는데요. 나는 분명 조국 일가라고 말했을 뿐이다라고 아주 천연덕스럽게 주장했습니다. 자기는 조국이라는 개인을 찍어서 말한 적이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러분,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 영상을 다시 돌려봐도 김 후보의 입에서는 조국 후보자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조국 일가라는 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귀를 기울여 들어봐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기억의 착오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세탁일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김용남 후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갔는데요. 자신의 과거 발언을 조목조목 지적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조국 후보를 향해서 슬그머니 말을 바꿔서 나를 공격한다며 오히려 호통을 친 겁니다. 본인이 했던 말에서 일가라는 단어를 신 의원 측이 삭제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증거가 눈앞에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오히려 팩트를 말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이 전략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전형적인 가해자의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3일 신장식 의원이 중앙선대위에서 이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는데요. 거짓으로 거짓을 가리려는 사람이라고 김 후보를 규정했습니다. 슬그머니 진실을 세탁하고 상대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행태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한 건데요. 이런 사실은 오마이뉴스의 팩트체크 결과로도 이미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아주 깔끔한데요. 검찰은 지금까지 조국 후보를 사모펀드 주가 조작이나 횡령 혐의로 기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탈탈 털었지만 기소조차 못했다는 건데요.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는 했지만 이마저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특히 법원은 조범동 판결문에서 이 사건을 정치 권력과 유착한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는데요. 그렇다면 김용남 후보가 2019년에 외쳤던 주식작전 세력의 최정점이라는 말은 뭐가 되는 걸까요? 결국 그의 말은 근거 없는 모함이었고 법원의 판단으로도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사실임이 입증된 겁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비난 중에 가장 억울한 것 중에 하나는 뭐 당장 저의 지금 평택을에서 뛰고 계신 김용남 후보가 조국이 주가 조작 세력의 정점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과거에. 네, 과거에.
그러다가 요즘에 논란이 되니까 자신은 조국 일가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말을 바꾸셨는데 그건 방송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김영남 후보가 자신 있으시면 다음 매불쇼나 등등 방송에 나오셔서 네. 그때 했던 말 그대로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조국은 주가 조작 세력의 정점이다를 그대로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그럼 바로 법적 문제가 되거든요. 네. 본인은 거짓말 안 하시고 문제없다 하셨으니까 그 말 그대로 한 번 해주시면 좋겠다 싶을 거예요. 네. 사모펀드 건으로 제가 도배가 되었고 2019년에 제가 주가 조작 세력의 정점이라고 공격했던 분들이 아주 많았고 저는 주가 조작 세력으로 단 한 번도 기소가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부 공직자윤리법으로 기소됐지만 다 무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배우자 같은 경우도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횡령 다 무죄 났고요. 네. 다른 차명 계좌로 유죄 났거든요. 전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생각하고 네. 그게 자신 있으신 분은 그 말 그대로 나와서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네. 선거 기간 시작됐으니까. 네네. 지난 일요일 제가 밝힌 바와 같이 조국 후보자는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이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의 대한민국은 매우 위기에 처할 것이고 어쩌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국 대표도 같은 날 매불쇼에 출연해 아주 작정하고 김영남 후보를 팩폭했는데요. 자신에게 쏟아진 비판 중 가장 억울한 게 바로 이 주가 조작 정점 프레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조차 주가 조작으로 기소된 사실이 없는데 김 후보는 여전히 과거의 망령을 붙잡고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조 후보가 아주 강력한 제안을 하나 던졌습니다. 김영남 후보가 그렇게 자신 있다면 지금 당장 방송에 나와서 그 말을 그대로 다시 한 번만 해달라는 건데요. 조국은 주가 조작 세력의 정점이다라고 지금 다시 말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선거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이 말을 다시 뱉는 순간 빼도 박도 못하는 법적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김영남 후보, 조 후보의 이 서슬퍼런 제안에 왜 답이 없으십니까? 자신 있으시면 당장 카메라 앞에 서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 의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당적을 가진 정치인 한 명을 국회에 넣는 것이 중요한지 안 그러면 조국이란 정치인을 국회에 다시 복귀시키는 게 중요한지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영남 의원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저 스스로도 검증 받아야 되고 평가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걸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김영남 의원께서 이제 국민의힘 시절에 네. 저는 김 의원께서 국민의힘 계시다가 민주당 합류한 거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박수 친다고 박수 칩니다. 네네. 근데 국민의힘 시절에 세월호 법안에 반대한 12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서 세금 낭비라고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시위한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백남기 농민 돌아가셨을 때 이게 불법 시위로 인한 지역적 사고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 세 사건에 대한 평가와 완전 반대입니다. 네. 저는 과거 국민의힘 시절에 그런 말씀 하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건 과거라고 합시다. 민주당에 입당하시고 난 뒤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네. 이분이 민주당에 입당하고 난 뒤에 이 이재명 정부는 검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네. 핵심적 시대 과제가 검찰 개혁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민주당원이 되고 난 뒤에 예컨대 저희 당의 박은정 의원과 논쟁을 하면서 수사 지휘권, 검사의 수사 지휘권 부활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이루었던 수사권 조정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검사에게 보안수사권 문제 줄 것인가 큰 논쟁인데 이분은 보안수사권 주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검찰 개혁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세 번째 뭐냐면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소청 법안, 중청 법안 1안, 2안, 3안 나와서 최종적으로 3안으로 되었고 저와 조국혁신당은 1안, 2안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분은 정부 법안, 즉 폐기되었던 1안, 2안이 옳다고 하셨어요. 이 점은 논쟁을 해야죠. 왜냐? 네. 6.3 선거 이후에 바로 이
검사의 보안사건 유무를 줄 것인가를 둘러싸고 형소법 196조 개정이 바로 이루어지는데 이분은 보안사건 주자는 입장이에요. 네.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원을 포함하여 민주진보진영의 유권자분들께서는 향후 진행될 검찰개혁 등 각종 사회개혁에서 어떤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는지 맞는지를 판단을 해야죠. 네. 저는 당연히 제가 김용남 후보보다는 훨씬 더 민주당 개혁 노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제가 이제 허위 사실을 뭐 얘기하거나 비방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한 거는 이분이 지금까지 소신을 가지고 말씀해 오셨던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김용남 후보의 이런 행태가 단순히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과거 이력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절로 가로저어지는데요. 김 후보는 국힘당 시절에 세월호 법안에 반대한 12명의 의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세월호 특조위를 향해 세금 낭비라고 몰아세웠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터졌을 때는 어땠습니까? 참사의 원인이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이동한 시위대 때문이라는 해고에망측한 논리를 폈는데요. 백남기 농민 사건 때는 불법 시위로 인한 지역적 사고라고 폄훼했습니다. 이 발언들은 지금 김 후보가 몸담고 있는 민주당의 가치와 단 한 뼘이라도 일치합니까? 전혀 아닌데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조국 후보는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었는데요. 과거는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민주당 입당 이후의 태도는 더 심각한데요. 김 후보는 여전히 검사의 수사 지휘권 부활을 외치고 있고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용도 폐기된 공소청 모델이 옳다고 강변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주장을 민주당의 이름을 달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까 민주당원 또는 뭐 넓은 의미의 민주진보 진영의 국민들이 많이 계신데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당적이 민주당이면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까? 과거의 발언이나 또 현재 소신이 반개혁적이라 하더라도 모든 게 면죄부가 이루어집니까? 또는 당적이 민주당이 아니면 반대의 일이 발생합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조국 후보가 던진 질문은 우리 모두가 곱씹어봐야 할 대목인데요. 당적이 민주당이면 모든 과거의 과오와 반개혁적 소신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당적이 민주당이 아니면 반대의 일이 발생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정치적 편의에 따라 옷만 갈아입는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팩트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과거의 반인권적 발언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도 없는 인물이 민주당의 간판을 달고 개혁을 논하는 이 아이러니를 평택 시민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용남 후보는 동영상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앞에서도 기억이 안 난다가 아니라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역공을 취하고 있는데요. 사과 한마디면 끝날 일을 더 큰 거짓말로 덮으려다 수렁에 빠진 꼴입니다. 신장식 의원의 말대로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세탁하려는 이 오만한 태도는 과연 우리가 바라는 정치인의 모습입니까? 정치인에게 과거는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데요.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변화된 모습을 행동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그게 진정한 정치적 성장인데요. 하지만 지금 김용남 후보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팩트를 부정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고 있는데요.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김용남 후보가 계속해서 모르쇠와 적반하장으로 일관할지 아니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실을 말할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평택 시민들의 판단 기준은 명확해졌습니다. 팩트를 대하는 태도가 곧 그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뉴스반장에게 큰 힘이 되는데요. 특히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뉴스반장이 꺾이지 않고 끝까지 팩트를 추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더 날카롭고 더 정직한 소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뉴스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